자, 이번에는 이어서 광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광 케이블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광섬유 케이블이다 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블은 구리선이나 또는 겉에 피복이 기본이지만 여기서는 재료가 유리라는 것입니다. 유리는 SiO2라는 영어를 쓰기도 하고 규소라고도 합니다. 다음 중 광섬유 재료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 유리를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이 원리가 뭐냐 그러면 전반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을 골라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블이 있다. 여기도 이런 케이블이 있다. 그러면 이 케이블 간의 연결을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케이블이, 자, 이 케이블로 신호가 이와 같이 들어와서 신호가 전송이 될 때 들어오고 이게 유리라 할지라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반사를 합니다. 또 이렇게 반사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전반사라고 합니다. 즉 전체가 다 반사돼서 목적지까지 신호가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역시 현재 여기로 지나가는 신호는 원래 빛의 신호가 지나갑니다. 빛. 그러나 주변에는 핸드폰이나 또는 방송 같은 것은 전파가 지나가서 여기 지나가는 빛과 주변의 전파들은 성질이 다르므로 이 광섬유의 특징은 뭐냐, 내부에서 에너지 손실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손실률이 낮고 또한 외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왜? 성격이 다르니까. 성질이, 여기는 빛이 지나가는데 외부에서는 전자파나 전파가 온다 하더라도 이 빛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통신이 되는가? 광통신이라는 것은 맨 앞에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맨 처음에 선을 따라서 전기 신호가 이동이 됩니다. 전기 신호가 중간에 우리는 연결하자 하는 게 뭡니까? 광 케이블입니다. 그러면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될 때는 반드시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광신호가 케이블로 들어가면 나올 때 광신호가 나옵니다. 광신호가 나와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 되고, 전기 신호가 도착하면 정보 신호가 다시 보여질 수 있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꿀 때 여기 있는 전자와 광자를 합쳐서 전광 변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광케이블에서 나온 신호가 광신호고 도착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줄 때 광전 변환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가 전기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신호로 바꿔주는 전광 변환이 일어나고 중간에 광 케이블이 있습니다. 광 케이블이 있으면 광신호가 나와서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되니까 광전 변환이 되겠죠. 광전 변환. 그럼 마지막에는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정보.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정보로부터 전광 변환까지 가는 요것은 송신 측에서 이루어지고, 광신호에서 광신호에서 전기 신호로 바뀐 다음에 정보로 바뀌는 것은 수신 측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첫째, 그러면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줄 때, 전광 변환시킬 때 무슨 부품이 필요한가? LD라는 전자 부품과 LED라는 전자 부품이 필요합니다. 자, LD라는 것은 LD,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읽습니다. 또한 LED,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전광 변환 부품은 LD가 있고 LED가 있다. 두 번째,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꿔줄 때 PD,
APD라는 부품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쪽에 발광기라는 말을 쓰고 수광기라는 말을 써서 부품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신 속도 그러면 얼마나 빨리 통신 신호가 전달이 되는가 따라서 통신 신호가 얼마나 세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냐? 데시벨, dB라고 합니다. 데시벨. 또 하나 신호라는 게 있고 잡음이 있을 때 잡음이 많으면 정보가 정확하게 읽을 수 없으므로 신호 그러면 영어로 시그널이라고 해서 S라고 표시하고 잡음이다 그러면 노이즈 그래서 N이라고 표시합니다. 항상 신호를 다루는 사람들은 요 S를 N으로 나눈 요 값을 신호 대 잡음 B다. 그래서 SNB 이런 말을 사용하고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하겠습니다. 데시벨. 우리는 단순하게 신호가 얼마고 잡음이 얼마다 할 땐 요 공식을 사용하지만 나중에 전력이라는 문제에서는 요것을 사용하지 않고 로그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뒤에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통신 속도가 뭐냐를 따질 때 통신 속도는 BAUD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라고 읽고 1초 동안에 1초간 송출이란 얘기는 얼마나 많은 펄스를 보내는가 1초간 송출한 최단 펄스 수 이것을 통신 속도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 문제에서 변조 속도란 말과 전송 속도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출발 지점인 어떤 방송국에서 이런 신호가 있을 때 목적지까지 이런 신호를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신호를 어떤 변화를 시켜서 여기 있는 신호를 멀리까지 보낼 때 우리가 중간에서 변조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변조. 이 변조라는 것을 해서 목적지로 전달을 해줄 때 중간에 얼마만큼 빨리 신호를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을 변조 속도라고 합니다. 변조 속도. 자, 그러면 이 변조 속도라는 건 신호의 변하는 속도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빨리 신호가 전달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질 때는 전송 속도라는 걸 따집니다. 전송 속도. 자, 여러분들은 이 말을 조금 구별하는데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변화를 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 주느냐 변조 속도. 또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전송 속도다 이런 말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문제에서는 변조 속도가 주어지고 전송 속도를 구해라 이런 말을 할 때 반드시 주관에 조건을 줍니다. 트리비트 이런 말을 줬을 때 과연 변조 속도에다가 뭘 얼마나 곱해야 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이때 트리비트란 말은 요 밑에다가 써놨지만 트리 그러면 3이란 뜻이 있습니다. 3. 또 하나 1부터 따진다면 1 그러면 모노비트라고 합니다. 역으로 모노비트 그러면 1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라고 하는 것은 D비트라고 합니다. D비트. 3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트리비트. 4라는 것은 쿼드비트라고 하는 쿼드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고 문제에서 트리비트 그러면 요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변조속도 1600에 3을 곱해서 4800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1비트, 2비트, 3, 모노, D, 트리, 쿼드비트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는 2라는 숫자가 있고 4라는 숫자가 있고 8이라는 숫자가 있다. 2라는 숫자는 2의 1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라는 것은 2의 2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이라는 것은 8이라는 건 2의 3승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이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쓴 1, 요것은 2, 요거 3을 우리는 1비트, 1비트 이런 말 쓰고, 또 요 밑에 2의 2승이라고 했을 때 요 바로 지수 2라는 것은 2비트라는 말을 씁니다. 2비트. 아울러 요 밑에 3이라는 것은 3비트 이런 말을 사용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2, 여기에 있는 4, 여기 있는 8이라는 말은 우리가 2위상 또는 4위상 또는 8위상 이런 말도 쓰고, 또 1진, 2진, 3진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여기에 2진, 4진, 8진 이런 말도 사용하고, 2위상, 4위상, 8위상 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이때 요 지수는 뭐라고 읽습니까? 지수는 1비트, 2비트, 3비트라고 읽고, 1비트 그러면 2위상 또는 2진, 2비트 그러면 4위상 4진, 3비트 그러면 8위상 8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변조 속도가 여기에 4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진이란 말은 아까 여기에 4진 2비트다 라고 생각해서 변조 속도가 4800일 때 전송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문제에서 4진 그러면 2비트라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니까 4800 변조 속도 곱하기 4진의 2비트를 곱해서 9600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9600.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속도를 구할 때 비트를 알려주거나 또는 2위상, 4위상 또는 8위상을 알려주고 풀으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우리가 통신 속도를 따질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통신 속도다 라는 것을 구할 때 이와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통신 속도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문제에서 나올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말은, 통신 속도 그러면 채널 용량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 통신 용량이라는 말도 데이터 통신 속도와 똑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신 속도를 가지고 따질 때 C라고 하는 통신 속도를 표현하면 W log2의 1 플러스 SN,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여기서 W가 뭐냐 라고 볼 때 W는 대역폭이다 라고 써드렸으니, 여기서 우리는 통신 속도를 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값에서 커지기 위해서는 W도 역시 커져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대역폭이 커져야 된다, 대역폭이 넓으면 통신 속도가 빠르다. 또 하나 여기에 1 플러스 S 나누기 N이란 SNB가 있으면 결국 C가 크기 위해서는 S는 어때야 됩니까? 커져야 되고 N은 어때야 됩니까? 작아져야 된다. 따라서 S가 크면 통신 속도도 빠르고 W가 크면 통신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나 잡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통신 속도도 역시 빠릅니다. 요 세 개의 관계를 이해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통신 속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데이터 통신 용량 또는 데이터 통신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냐 그러면 대역폭, 신호, 잡음입니다. 또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물어보면 요 세 개를 빼고 나머지 문제에서 아닌 것을 답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